일본 식당에서 표백제가 섞인 물을 마신 부부 이야기로 오전에 뉴스들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인 아내가 식당에서 물을 마셨는데 맛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문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가져다 준 점원은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점차 고통을 호소하던 아내는 급기야 쓰러졌고 경찰과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이 추궁한 끝에 이 물은 주방에 있던 다른 용기에서 가져온 게 밝혀졌는데요. 이 용기에는 표백제가 희석된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4일간 영업정지 이후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요. 남편은 업무상 중과실로 신고를 넣어둔 상태인데요. 사건이 일본에서도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지만 물을 가져다 준 해당 점원은 분명히 중국인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나의 사건 속에서 서로 다른 감정의 온도로 호명되고 있는 세 나라 한중일 동북아 삼국 사이의 현재 정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착잡합니다. 9월 19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고 놀란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세제라고 기사에 써 있길래 세제인가 했는데 일본 기사 보니까 치아수삼 나트륨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락스를 마셨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이 정정희님께서 여름이 떠나기 아쉬운지 아직도 한낮은 덥습니다. 옹디 방송 들으면서 마지막 더위 날려보낼게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덥죠? 맞아요. 오늘 오전에도 지하철에서 좀 사람이 많이 모여있던 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신하신 분이 계시던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열이 오르면은 위험하죠. 김명희님, 내일이 아들 생일이라 오늘은 음식 준비로 바쁩니다. 아들이 불고기 잡채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없는 솜씨로 최선을 다해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아주 그냥 행복하겠네요. 예. 오, 아들이 불고기랑 잡채를 좋아한다. 어렸을 때 저는 잡채 싫어했는데.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웅씨 홈페이지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리님이 희애님 오늘 쉐딩 빡세게 했네요. 그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얼굴이 좀 작아 보이려고 이 외곽을 조금 어두운 색으로 좀 칠하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 보이거든요. 얼굴을 칠했어요? 얼굴을 칠하고 다니는구나. 얼굴은 늘 칠하죠. 파운데이션도 칠하고 섀도우도 칠하고. 네, 맞아요. 저 방송 촬영 가면은 맞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외곽 거. 쪽에 좀 이렇게 칠해주는 거. 그건 나도 많이 했지. 바로 알아보셨네. 네. 눈썹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아주 앵커처럼 입고 오셨어요. 맞아요. 예. 뒤에 또 딴 방송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한 건 꾸며봤습니다. 거기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하고 오셨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는데 더워요. 맞아요. 왜 덥지? 그러니까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이고 서울 기준으로는 한 28도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년보다 더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을 폭염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직 좀 잔재가 남아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목요일부터는 이제 진짜 좀 본격적인 가을 날씨. 이거 매주 이 얘기 나오는 이젠 좀 제발. 일단 현재 기상 예보에 따르면 목요일부터는 가을 날씨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기대를 해볼게요. 네, 왜냐면 내일 비가 오거든요. 그럼 또 좀 선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주도 비 오고 온도가 안 내려가고 그냥 계속 습하기만 하잖아요. 살짝 꺾이긴 했죠, 그래도. 그래도 오늘 더워서 밤 날씨가 진짜 오늘 달라요. 더워서 쓰러진 사람 그렇긴 있다니까. 해요. 저도 지하철에서. 오면서 이거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습하지만 않아도 좀 날 텐데. 맞아요. 너무 습해가지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누워서 야구를 볼 수 있다고입니다. 예. 네, 서울 잠실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돔 구장이 생깁니다. 얼마나 좋아지는지 언제 들어서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맞아요. 오. 잠실에. 그러니까 한창 지금 야구 시즌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보고 계신데 현재 잠실에 이제 경기장이 있잖아요. 야구 경기장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곳에 이제 잠실 돔 구장을 새롭게 짓는 겁니다. 네, 현재 잠실 야구장을 허물고요. 아예 새로 짓는 건데 그야말로 첨단 구장입니다. 첨단 구장. 네, 진짜 좋아져요. 2025년 시즌까지 기존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요. 예. 2026년에 착공을 하고 2031년 말까지는 준공을 한다. 즉 32년부터 경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 건데요. 예. 예, 국제 경기 유치도 가능하도록 3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의 규모로 계획을 중이라고 하고요. 이 건설비는 한 5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5천억 원. 네. 뭐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 돔이니까요. 5천 폭염 상관없죠. 돔이 생기고. 네. 언제든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을 받은 건 호텔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호텔 객실에서도 야구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호텔이랑 붙여가지고 처음부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장 뷰로 설계되는 방만 300실 가운데 120실 정도인 거죠. 야구장 뷰 이 호실을 따로 만드는 객실을 맞아요. 따로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오. 네, 그래서 이제 내 방에서 유리창 밖으로만 보면은 야구를 볼 수 있는. 그게, 네. 그게 맛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류현진 선수가 속한 토론토의 블루제이스의 홈구장 로저스 센터가 바로 이런 형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호텔이랑 이제 이어지는 야구장을 만드는 거고요. 실제로 로저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즌 중에서 연계돼 있는 붙어 있는 호텔은 빈 방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이구. 진짜 인기가 많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목을 누워서 야구를 볼 수 있다고라고 붙인 것도 이제 침실에서 편하게 야구를 볼 수 있는 이제 32년부터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저기 이제 뭐 한 달 만에 뚝딱 만들 건 아니니까 그쵸. 만드는 동안에는 이거 잠실구장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팀들은 어떻게 해요? 두 팀이잖아요. 예. 네, 아직은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래요. 근데 원래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잠실 주 경기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 17,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임시로라도 좀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잠실 첨단 돔 구장을 짓는데 인력이 진짜 많이 들잖아요. 거기도 인력이 많이 들고 여기도 인력이 많이 들고 특히나 안전 측에서 이제 관리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에 요거는 무산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고척돔 그리고 목동 야구장, 수원, 인천 등등 기존의 구단과 나눠서 공간을 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고 조만간은 이 부분도 좀 확실시 될 것 같아요. 야구 팬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LG 요즘은 잘하나?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야구에 관심 있으세요? 근데 저 종종 봅니다. 그래요? 네. 뭐 많이 잘해 LG? 뭐 많이 그 팬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죠. 그래? 네. 왜요? 뭐 특정 응원하는 팀이 있으세요? 저요. 빙그레 이글스요. 야, 아버님. 이거 한동안 안 봐가지고. 그렇군요.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게임으로 농사를 지으면 진짜 과일을 준다고입니다. 이게 사이버 농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게임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산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앱, 쇼핑 앱들 다들 많이 휴대폰에 깔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인앱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농사로 이제 정말 내가 키우고 싶은 뭐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 뭐 당근, 오이 여기다가 이제 가상으로 휴대폰에서 물도 주고요, 비료도 줘요. 그리고 일반 게임이랑 차별되는 포인트는 이제 수확한 농산물을 실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희한하네. 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 플랫폼인 올웨이땡의 올팜이 있는데요. 요거는 출시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게임에 대해서만 가입한 사람이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농장에 이제 스마트폰끼리 이제 방문을 하면은 물이랑 비료도 얻을 수 있어가지고 맛팜 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벽 배송업체 컬땡에서도 비슷한 게임을 보였는데 일주일 만에 20만 명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지? 그 예전에 뭐 한참 유행했던 뭐 그 애니멀 포레스트 그런 느낌인가요? 그런 느낌이지만 예. 그 게임의 별도 앱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쇼핑 앱 안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리워드가 생기면 실제로 농산물도 받을 수 있고. 실제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명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쇼핑 앱 등의 게임의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야 잠깐 큰일 났네. 지금 LG 1위래. 아 근데 팬들은 그냥 분노도 많이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1인데 왜 분노해?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그래? 네. 근데 아. 제 주변에 LG 팬들은 이제 등락 때문에 막 엄청 만족은 못 하시던데. 예, 지금 막 그 LG 팬분들이 네. 1위라고 지금 아 그러니까 순위는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게시판에서 데모를 하고 아니 있습니다. 뭔 만족을 못하는 팬들. LG 1위 아니 저도 순위 계속 봅니다. 파이팅! 아이 참.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어쨌든 그 이게 쇼핑 앱들이 신규 이용자를 유입시키고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게임하기 위해서 게임이 재밌으면 게임 하려고라도 쇼핑 앱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게임하고 요걸 통해서 농산물도 얻고 리워드도 생기니까 이 앱을 계속해서 찾게 되니까 다른 쇼핑도 연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이 쇼핑 앱만 해도 6개 이상 정도를 설치하는 게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한 2분의 1 정도, 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게임 기능을 넣는 쇼핑 앱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용되는 그 3개 중에 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실제로 농산물도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 거죠. 아니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 하고 있대요. 맞아요. 맛팜? 맞아요. 예, 마팜 하고 계시다고. 맞아요. 여기도 계시네. 백용옥님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방울토마토 배송 온다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2684 쓰시는 분은 수확해서 고구마랑 계란 받았습니다. 그니까. 우와. 여기 사진까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받으셨다. 게임에서 작물을 키우면은 실제로 준다. 맞아요. 호호. 재밌죠. 예. 특히나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참여하고 실제로 또 기업에서도 요 목표가 있었잖아요. 앱을 예. 많이 사용하겠다. 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올웨이땡의 앱을 예시로 들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희선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셨어. 야구? 1위 희애 씨 빨리 죄송하다 그래요. 제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1위 알았다고요. 아니 저도 1위. 잘하는데 팬들은 그래도 만족을 못하시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팬은 못 들으시고. 희애 씨 등락 없이 계속 1위였어요.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파이팅이고. 네,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재밌어요. 해보셨어요? 네, 저 요거 준비하면서 아침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가지 소식 오늘도 꽉 채워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퀴즈 들어갈게요. 네, 게임에서 농사를 지으면 실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사이버 땅 따먹기, 2번 사이버 농사, 3번 사이버 낚시.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게임이라고 그랬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면 바로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고생 많으셨고 네, 사죄 드립니다. 사죄. 네. 가사제기 촬영 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사이버 농사였죠. 정답자 주경란님, 이하나님, 5279-3706-4808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5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자, 맛서명제 노중훈 탁재영 이유석 세 분과 함께하는 오탁석의 맛맛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 브런치 맛집입니다. 광고 듣고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노중훈, 작정 이유석 우리는 노탁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색다르게 해봤어요. 깜짝이야. 땡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자랑에서. 네, 색다르게 해봤어요. 영원한 맛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막꼰대 도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과 술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언어 위의 천재 오늘 함께 얻어준다의 저자 힌트요정 놀고 먹기 연구소의 이유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기 유튜버 이유석입니다. 요즘 저거 밀고 계시더라. 2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좀 늘리려고. 아니 근데 그 쇼츠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재밌던데요 그거. 아 그거요. 그죠.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뭐 알고리즘인가 이런 걸 잘 타야 된다면서요? 근데 잘 모르고리즘이라 제가 아직 그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긴 예, 해요. 네. 사람들한테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냈다 저 구독 안 모르는 했던 것 하지 맙시다. 같은데 노 작가. 하겠습니다. 네. 구독할 줄 몰라. 네, 폰 줘봐요. 아니 저 말고 노 작가님 몰라. 아, 몰라. 노 뜻도 작가님 몰라. 엽서 보내야 되는 줄 알아. 엽서. 아이고. 적 PD님 안에 티셔츠 요 원더키드 티셔츠 입고 오셨어요? 네 오늘 그냥 저런 것도 팔어? 입었는데 이게 잡혔습니다. 오 원더키디 2020년에 샀던 티셔츠인데 보고 싶다. 그 내용에 그 코로나 나와요. 2020년을 예상했으면 코로나의 한 맺히는 소장님. 오늘 주제를 들으시고 강영민님께서 기대가 돼요. 평소 브런치에 관심이 많은데. 아하. 조한수님은 밥을 든든히 먹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맛맛 이 코너 듣다 보면 배고파져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자, 우려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웅디의 한숨. 아니에요. 예. 무관심. 아니에요. 웅디의 비협조. 아니에요. 업신여김. 웅디의 실망. 제 호가 브런치입니다. 오. 브런치 지웅. 미안해. 브런치 뭐야? 무슨 소리? 아까 광고 나가기 전에 주제 공표하면서 한숨을 쉬더만요. 브런치. 예. 브런치.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예.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는 게 느껴져요. 블랙버스트 그리고 런치 합성어인데 네. 우리 타피디님이 브런치에 관련된 TMI 역사 알려주실 거예요. 네. 브런치의 기원 크게 세 가지 정도 설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 기원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닭, 간, 계란, 각종 육류, 베이컨, 생과일, 디저트 이런 영국 사람들이 사냥 가기 전에 먹던 아침 식사. 이게 이제 브런치 원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가톨릭 기원설이 있습니다. 가톨릭? 네, 미사의 절정인 성찬식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니까 아침을 건너뛰어야 해서 미사 후에 이제 점심 때쯤에 거의 뭐 2끼분에 가까운 식사를 한 거. 요게 이제 브런치가 되었다는 주장. 아침 점심을 함께. 네네네. 아니 그럴 수가. 그럼 브런치가 아니라 과식 아니에요. 간헐적 과식. 가톨릭 과식. 그리고 미국 기원설 그 중에서도 이제 뉴욕 기원설이 있는데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 그리고 인접 지역의 레스토랑에서 오늘날 통상적으로 우리가 브런치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메뉴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팔았던 게 시작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뭐 누가 하나 그냥 독립적으로 기원이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섞여서 생겨났다. 근데 어쨌든 요 단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원설이 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브런치. 예, 브렉퍼스트와 런치. 19세기 말에 1895년에 영국의 헌터스 위클리라는 그 잡지에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고요. 헌터스 위클리요? 네네네. 사냥꾼들이 먼저 먹었나 브런치를? 그리고 주간 사냥. 그러니까 주간 사냥. 사냥. 그러니까 아까 그 영국 기원설하고 좀 맥이 닿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냥 가기 전에 이렇게 먹고 가면 든든합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죠. 숲속을 헤매다 보면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미리 많이 네. 먹고 가자.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이제 유럽에서 브런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벨 에포크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예. 그래서 이 시기가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 철학, 윤리 같은 게 성장을 하고 낭만의 시대. 예,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신대륙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서 문화 권력 헤게모니를 가진 계층이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는 문화, 요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고요. 아유 풍요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로 그 논으로 뭐 들로 이렇게 일하러 나가야 되면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느긋하게 일어나서 좀 출출한데 점심까지 겸해서 먹어버리지 뭐지 요런 게 그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고 미국에서 브런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193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서부로 오가는 기차가 시카고에 정차를 할 때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먹은 아침 식사 요게 이제 브런치라는 형식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옛날 브런치는 지금이랑 좀 많이 달랐대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앉아서 먹어야 되는 정찬에 가까운 그런 긴 코스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메뉴도 보면은 뭐 마데이라 와인에 익힌 닭간 오믈렛 뭐 이런 것들 오래 걸리는 걸 먹어. 예, 예. 뭐 제육 같은 거네. 네. 그렇죠. 충분히 브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찬을 그냥 단순히 좀 일찍 먹을 뿐인 요런 경향은 뭐 한 40년대 50년대까지 지속이 됐는데 근데 이제 50년대 와서는 주 5일제가 보편화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그렇지. 사람들이 좀 늦지막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당에 가보면 브런치 메뉴를 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맞아. 그래서 이제 50년대에는 캔 오프너 쿡북이라는 브런치 요리책이 출판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느긋하게 음식을 먹고 하루 종일 그 모닝 칵테일을 홀짝홀짝 하면서 친구랑 가족과 식사하고 웃고 한 주의 걱정을 좀 잊는 거. 요게 이제 브런치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러면서 뭐 에그 베네딕트, 베이글 이런 고전적인 브런치 요리들이 선보이게 되고 이후에 이제 브런치에는 뭐 계란, 소세지, 베이컨, 햄, 과일, 페이스트리, 팬케이크, 와플, 스콘 같은 그런 표준적인 메뉴들이 포함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브런치에는 그래서 좀 전날에 좀 금요일 전날 밤에 파티를 즐긴 다음에 늦지막히 먹는 그런 식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칵테일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네. 그래서 대표적인 브런치 칵테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러디 메리죠. 블러디 메리. 아. 도마도. 예. 서양식 해장술. 해장술. 그렇습니다. 토마토. 네. 예. 모주. 모주 서양 모주 블러드 메리. 아 적절하다. 그래서 원래 이 블러디 메리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버켓 오브 블러드였대요. 피 한 어이구 양동이. 한 양동이. 피칠갑. 네, 피칠갑 그랬는데 어이구. 너무 좀 이렇게 이름이 그러니까. 어감이 그러니까 요걸 조금 이렇게 꼬아서 블러디 메리 이렇게 이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브런치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옛날보다는 형편이 폈다라는 의미니까 게을러도 되고. 네. 당장 그 현생이 힘들더라도 이번 주말에 좀 브런치 드시면서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브런치 TMI 재밌네. 역사.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우리 이제 앞으로 인류는 무조건 우상향으로 쭉쭉 갈 것이다. 예. 라는 어떤 뭐랄까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런 어떤 낭만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로 탄생한 음식이다. 하지만 바로 전쟁. 그랬구나. 재밌네 근데. 재밌는 오늘. 얘기 들었어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해드려야죠. 즉석민원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고요. 어디 갈 건데 여기 맛집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해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기 3부 시작할 때 알려드려요. 자 우리 브런치 맛집 첫 번째 맛집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서울 경복궁 일대 서촌에 있는 두 곳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집은 서울시 종로구 채부동에 위치한 이제 기역집인데요. 일단 브런치니까 영업 시간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죠. 그다음에 평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문을 여는데 이 집은 제가 오늘 소개하기 위해서 며칠 또 가봤어요. 근데 여전히 맛있고 너무 훌륭하고 여기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다 그 아지트 삼고 싶어해요. 오. 네, 아주 분위기도 약간 아늑해요. 아늑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양이 집사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고양이가 고양이가 많구나. 있나요? 네, 있어요. 오. 네, 후추파이 또 한 마리 더 늘었는데 아낀가 하여튼 늘었어요. 고추파이. 네, 근데 여기 이제 가보시면 큰 칠판에 이제 메뉴가 쭉 써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료도 많아요. 뭐 커피도 있고 미숫가루도 있어. 아하. 그다음에 차 메뉴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착즙 주스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먹은 착즙 주스는 케키레사. 케키레사. 뭘 캐치레서. 적집한 거예요? 케키레사. 케일, 네. 키위, 레몬, 사과.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비율이 중요한 거겠죠? 그렇겠지. 비율 비율 무슨 비율이 있어요? 그냥 다 아니야. 예. 이게 뭐 나름대로 비율이 있을 건데 네. 문제는 이걸 집에서 혼자 먹겠다고 네 종류의 사과 과일을 다 갈아가지고 하면 너무 손이 많이 갈 테니까 네. 여기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식사 메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웅디가 좋아할 만한 메뉴도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애쓴다 애써. 네, 나 진짜 애 많이 쓰고 있어. 아니야 나 지금 이거 군침이 그냥 이 집에 상호를 딴 쌈밥이 있어요. 오호. 쌈밥이 있어요. 쌈밥인데 아주 먹기 편하게 다 만들어서 제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안에 두 덩이가 나와요. 예. 이 쌈밥이에요? 예. 일단 겉에 채소는 케일이고 그 안에 이제 밥을 넣고 이 집에서 직접 만드신다는 참치 된장을 넣는 거예요. 참치 된장.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리를 하고 만드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넣고 거기다가 말린 토마토, 그다음에 견과류, 멸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웅디도 표정 좀 펴줘요. 아유 좋아요. 좋아. 가슴이 설레어서 사진만 봐도. 왜냐면 참치 된장이 감칠맛이 있고 브리또 같이 생겼다. 맞아요. 네. 모양새는 딱 그거예요. 랩이에요, 랩. 생겼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멸치나 견과류의 고소함이 있고 밥 양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케일을 잘못 이렇게 하면 되게 뻣뻣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부들부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불이 또 이렇게 말아 쥐고 먹듯이 딱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또 먹고 온 건 아보카도 샌드위치였어요. 네. 요즘은 이제 아보카도를 이용한 샌드위치가 되게 많은데 이 집은 이것도 좀 색다르더라고요. 이제 홈밀빵을 토스트를 굽고 그 안에 이제 충전물들을 넣는 건데 보통 아보카도 샌드위치는 그냥 아보카도를 편으로 썰어가지고 켜키 쌓아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집은 으깼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감자를 같이 으깨서 둘이 어울려요. 얘가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버터 감자처럼 이게 맞아. 아보카도가 네. 숲속의 버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잘 어울려요. 아보카도만 들어가면 조금 느끼함이 좀 많이 감돌잖아요. 네. 근데 감자가 들어서 훨씬 꽉 차고 풍미도 좋았고 중요한 건 이 집에서 직접 만드신다는 소스를 버무려 주시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입맛에 아주 맞춤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튀는 맛도 아니면서 또 맛은 굉장히 훌륭하고 그 밑에 사과도 깔려 있고 루꼴라도 들어가고 뭐 후추 같은 것도 뿌려주고 제가 먹은 근자에 먹었던 토스트 중에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음이 좀 어려운 케맛 란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케맛 란밥. 이름들은 다 좀 어렵군요. 어려워. 계란밥. 주인도 이런 발음 것인가? 못해 이거 보니까. 주인도 아시죠? 케맛 란밥. 네. 이게 일단 맛간장을 뿌린 밥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아보카도 편으로 썰어가지고 올려주고 달걀 노른자가 살아있는 달걀 날달걀. 그리고 반숙이네. 반숙이죠. 그 다음에 김가루, 파프리카, 루꼴라 같은 채소로 덮어주는 건데 이거는 제 입에는 제가 워낙 좀 싱겁게 먹으니까 제 입에는 간이 좀 강한 편이에요. 간장이 들어가. 그래서 근데 좀 짭조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맞춤할 거고 이렇게 아보카도랑 반숙 달걀 뚝뚝 으깨가지고 밥에 비벼 먹으면 김가루와 함께 네네. 아주 또 훌륭한 브런치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흔히 브런치집 하면 생각나는 토스트나 빵 같은 게 크로크무슈나 아니고, 네. 이런 거 위주만 팔지 않고 한식에 가미된 브런치 메뉴를 팔아가지고 훨씬 좀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브런치 맛집 여기 열어주셨어요.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웅디가 네.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부들부들한 케일을 먹을 수 있다는 내 대목에서 정말 이 감동의 눈물이 정말 돌려가기 같은데. 내 평생 찾아 헤맸던 부들부들한 케일 내가 드디어 이 맛집에서 먹을 수 있겠구나. 혹시 충청도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케맛 남밥? 기반한바. 그러면 그것도 케일이 들어가겠네요? 앞에 케이가 케일 같은데. 근데 맛간장 달걀 제가 밥까지는 알겠고 루꼴라가 써 있었고 그렇게 왜 K는 뭐지? 케는 뭘까? 모르겠네. 케일 아닌가? 케바케? 내가 무슨 K는 없었던 것 같은데. 케일인 것 같은데. 사진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잘못 샀어요. 그 아까 사진 보니까 케맛란밥 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예쁘게 있는데 가운데 이제 그 계란이 있어서 아 좀 여기 예쁘더라고요. 장 담글 때 케일을 같이 넣어서 담근다. 네. 어떻게 알아요? 아니 방금 작가님 찾아주셨네요. 아, 네네네. 아, 장을 담글 때. 아이고. 맛간장 담글 때.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 주스와 또 뭐 커피, 오늘의 커피도 이번엔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건 오늘의 숲이었었어요. 수프. 오늘의 숲. 근데 며칠 전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뭐 그날만 없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차후에 방송 듣고 가셨는데 오늘의 숲이 있어. 그러면 드세요. 숲은 그때부터 바뀔 때인데 제가 먹었을 때는 커리랑 향신료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저나 탁 PD는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계통의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숲이 있으면은 오늘의 숲을 꼭 시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내 탁 PD랑 희색이 많이 소장님 나요. 할 때도 볼 거야. 아니에요. 너무 난뭐 좋아요. 익숙한 건데 뭐. 네, 그렇지. 보들보들 예쁜 케일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요. 예, 우리 미스터. 브런치 맛집으로 예. 함께하고 있어요. 어디 보자. 한 개를 더 할 수 있을까? 우리 혹시 좀 짧은 거 하나 준비하시고 짧은 거. 짧은 거 하나 소금빵만 파는 집인데요. 어떤 거요? 소금빵만. 소금 소금빵. 소금빵이랑 예, 커피를 예. 파는데 소금빵이 좀 다양하긴 해요. 요즘 네. 너무 인기 많아요. 용산역에 있고요. 예. 서울 용산역 안에 있습니다. 예. 땡땡땡땡이라고 있는데 땡땡. 충남 당진이 원래 본사인데 서울에 이제 용산역에 들어와가지고 아침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브런치가 가능한 거죠. 9시나 이제 벌써 그때부터 빵을 굽기 시작하는데 소금빵과 명란 소금빵, 쿠키 소금빵 이런 식으로 소금빵만 팝니다. 뭐 맛있지. 예, 커피와 이걸 딱 먹는 순간 그냥 허기를 때우고 기차 같은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열차 타러 갈 때 좋겠네요. 내려갈 때 있고요. 올라왔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간다든가 출장 갔을 때 뭐 괜히 뭐 저기 충청도에 그 대전에 가가지고 빵 못 사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 빵을 사가지고 하면 일단 이제 소금빵이니까 되게 굉장히 버터를 많이 사용해서 부드럽고 또 짜요. 예. 짜지. 예, 소금빵이니까. 그래서 그 짭짤한 맛으로 먹는 네, 거니까. 짭짤한 맛으로 먹는데 굉장히 감칠맛도 좋고 부드럽고 케일만큼 부들부들하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예. 야, 이거를 계속 걸고 넘어지겠는데. 그 아까 진짜 너무 압도적이었어. 네. 예, 보들보들한 케일. 예.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만 이 시오빵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요 소금빵 네네. 이게 맛있죠. 근데 확실히 소금빵도 집집마다 그 뭐 버터나 이런 함유량에 따라서 여기는 프랑스 부드러운 집이 있고 좀 약간 질깃질깃한 집도 있고 여기는 다양하더라고요. 부드럽고 겉은 쫀득쫀득해요. 어. 겉만. 그러니까 그래서 블란서체 이 바다 브라파인 블란서. 버터를 쓰고요. 그다음에 블란서 소금을 씁니다. 예. 있어요. 알죠? 계란서 염을 계란도 쓰는 소금. 분이요. 예. 블란서 염. 그래서 결과는 짜요. 예. 블란서염이면 암염을 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 천일염이 있습니다. 블란서. 계란드. 프랑스에도 천일염이 있어요.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우리 소금빵까지 알아봤어요. 브런치 맛집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브런치에 자주 등장하는 달걀 요리 가운데 달걀 밑면만 익히고요. 노른자는 익히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노른자가 태양처럼 둥 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야, 이거 쉽다. 이 달걀 프라이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오믈렛, 2번 스크램블 에그, 3번 써니사이드업. 힌트. 너무 기대돼요, 힌트가. 달걀 요리잖아요. 어렸을 때 그 소풍 갈 때 삶은 달걀 같은 거 먹을 때 가장 이제 빠지지 않는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음료가 뭐예요? 사이다. 써니텐이요?
접근은 내가 보기 좋았는데. 네, 써니땡 사이다. 써니땡 사이다. 이거 조금 더 어떻게 좀 매끄럽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좀 칭찬 좀 해야지 이런 걸. 아니 착상은 좋았어. 아니 근데 그게 우리 사이다. 생각을 너무 참 깊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재밌었어요. 이쪽에 좀 삐져난 거 보여요? 감사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본인의 써니 나오고 있습니다.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 속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근 작가, 탁재영 PD, 이우석 소장 세 분과 함께 오늘 너무 좋아요. 브런치 맛집. 브런치 맛집. 연신 극찬을 하시네요.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근데 좋아하니까요. 오늘 웅디의 그 진행을 보면서 뭔가 삶을 살 때는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좀 에너지가 좀 이렇게 떨어지고 뭐 관심이 없을 때도 일부러라도 더 그래. 자신의 에너지를 퍼올려서 그래. 흥을 퍼올려서 그래. 브런치. 부럽지. 브런치 맛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 말씀 아까 들으신 것처럼 땡땡땡땡 맛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 코너 끝나자마자 빛의 속도로 허지웅쇼 홈페이지 노탁석의 맛맛 게시판이나 허지웅쇼 인별그램 그리고 허지웅쇼 너튜브 쇼츠 다 정확한 상호명 위치 올려놓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찾아가실 분 찾아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공지 드린 대로 오늘의 즉석 민원 네, 7104님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들 군대 퇴소식 갑니다. 아우, 설레시겠다. 논산 훈련소 근처에 맛있는 식당 좀 알려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담당 작가한테 몇 군데 보내놨고요. 연무 안심리에는 일단 식당 2곳 보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코너에서도 소개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순대집인데 순대국도 훌륭하지만 꼭 모둠 순대를 드셔야 된다. 정발순대. 예. 네, 그 안에 돼지 각종 부위가 다 들어가 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접시가 될 거고 나머지 한 집은 귀농한 부부가 이제 운영하는 뭐 파스타, 스튜 이런 걸 내는 집이고요. 그 이외에 그 떡집도 하나 알려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그 뭐라 그래 모찌 떡 안에다가 네. 과일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 논산에 화지시장이라고 더 유명한 시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식당과 그다음에 강경 쪽에 혹시 몰라가지고 강경 쪽에 있는 초밥집도 하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강경에는 황땡땡이라고 네네. 복집 굉장히 유명한 데 있습니다. 알죠. 굉장히 오래된데 네. 한 100년 된데 100년 넘었습니다. 원래 맞아, 주막집으로 맞아. 출발했대요. 맞아. 나루토에서. 맞아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잘 다녀오셔야 되는 게 지금 전화번호로 유출을 해볼 때 저랑 동갑이에요. 전화번호로 어떻게 71년 4월. 71년 4월.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해줬어요. 핸드폰 개통할 때 뒷번호. 여기 보니까 아드님이 군대를 퇴소하시는군요. 논산의 맛집이라. 감사합니다. 우리 단문자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정확한 식당 이름들을 올릴 때 이 즉석 민원에 소개된 식당도 같이 올리니까 여러분들 소외감 느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브런치 맛집 세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목포 평화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카페들이 바닷가에 쫙 부장님 목포 평화광장에 무슨 부동산 하나 있죠?
왜 이렇게 여기를 많이 가요? 평양장이. 평양장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제일 놀고 먹기 좋아요 거기가. 아니 너무 편해하시는데? 구도심 다 둘러보고 예. 결국에는 저녁에 술 한잔 하러 예, 식사 겸 해서 갈 때 예. 이쪽으로 많이 가죠. 예, 왜냐면 숙소가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여기서 저걸 합니다. 춤추는 분수 노래하는 분수. 맞아요. 그러니까 분수 쇼도 보고 야경을 보고 또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좋은데 그러나 아침에 여기 숙소가 밀집돼 있으니까 늦지막히 일어나서 브런치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카페들이 쫙 밀집돼 있는데 패땡땡이라고 있어요. 패땡땡. 예. 근데 이제 뷰가 좋은데 단독 건물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루프탑이 있고 예, 중간에 이제 뭐 2층, 3층, 그다음에 1층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빵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아침부터. 아.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 아침엔 계란이 제일 어울리는 예, 그런 식재료잖아요. 아침엔 계란. 아까 뭐 삶은 계란에는 뭐 써니땡이랑 예. 사이다 예, 먹고 지금은 안 흔들어도 돼. 흔들어주세요. 근데 예, 그래도 되고 여기서는 얼그레이 티. 얼그레이처럼 얼그레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에그타르트. 예, 에그타르트가 진짜 맛있어요. 다른 빵도 맛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브런치 카페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에그타르트를 강추를 하기 위해서 예. 제가 소개를 하는데 에그타르트가 진짜 달걀을 많이 써가지고 안에는 거의 마셔도 돼요. 거의. 에그타르트 부드러워서. 맛있지 사실. 네. 겉은 페스트리처럼 부드럽습니다. 바삭하고. 예. 그래서 이게 입술로도 깨물어서 뜯을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예, 그런 에그타르트를 그치. 약간 이제 홍콩식이에요. 홍콩식이요? 예, 저기 포르투갈식이 아니라 홍콩식 에그타르트는 뭐가 달라요? 일단은 저쪽을 많이 쓰죠. 그 포르투갈은 이제 소스가 예. 캐러멜 시럽을 넣어가지고 예, 좀 딱딱해요. 예. 아. 근데 홍콩은 훨씬 안에가 부드럽습니다. 아, 예, 부드러운 달걀을 게. 넣고. 예. 그래서 촉촉하고. 그래서 푸딩처럼. 예, 그래서 마카오 홍콩식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정통은 포르투갈이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시면서 차를 한 잔 드시면 아침 식사로 거뜬합니다. 네, 그래서 브런치를 즐기면서 다음 여행 목적지를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많은 그런 지역답게 이쪽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날씨 좋은 날은 요즘 같은 경우는 덥지 않으니까 루프탑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루프탑에. 그렇지. 루프탑 야외에서 드시는 브런치야말로 정말로 브런치다운 그러니까 예, 브런치가 약간 게으름의 상징이잖아요. 예. 놀러 온 사람답게 어. 늦지막히 일어나 여기 가서 갓 구워낸 빵을 루프탑에서 바닷바람 목포의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드시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해장 같습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해장하신 것 네. 같은데. 사진 나오는데 경관이 너무 좋아요. 그건 바다가 좋아요. 보이면서. 어디 보자. 이게 바로 오. 루프탑인데 여기 이제 올라가서 막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야외 바람을 좀 쐬면 빵 향기나 네, 차 향이 더 좋습니다. 일반 공기를 자꾸 섞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실내에서 드실 때보다 밑에 1층 문을 열면 갓 구워낸 빵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예. 몇 개를 골라서 예,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은 여기 선택인 것 같습니다. 루프탑에서 소장님 부동산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부동산을 샀다면 간척지에 사가지고 뭐 바다였다가 근데 소금빵 대유행 전에 한때 그 에그타르트가 또 맞아요. 인기를 또 몰아치듯이 이게 예. 맛있으니까. 작아도 칼로리는 높아요. 그러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뭐 이거 딱 꽉차 있으니까. 구성해가지고 뭐 고지혈 1인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차가 또 그걸 씻어냅니다. 그래서 차와 곁들이시면 오히려 커피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에그타르트는 그 사실은 이제 뭐 가보자 포르투갈 리스본 이런 데 가면 원조집 있잖아요. 네네네. 집은 그게 크지 않거든. 네. 근데 요즘 에그타르트는 높이도 상당하고 그렇죠. 안도 꽉 차 있고 꽤 마카롱도 우리나라에 오면 뚱가롱이 된 것처럼. 예, 뚱카롱이라고 그래가지고 햄버거인 줄 알았어. 거의 초코파이만하게 예. 맞아. 알겠습니다. 우리 브런치 맛집 세 번째 맛집까지 가봤어요. 네 번째 맛집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로 갑니다. 전주. 제가 요 얼마 전에 전주에서 있었던 그 폴링인 전주라고 그러니까 전주가 그 영화제 도시로도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영화제 비시즌 때도 이렇게 소규모로 영화를 계속 틀면서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접점을 만드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주에 갔다 오셨어요? 네 전주에 전주의 전주를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영화와 여행과 술 뭐 이런 주제로 GV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그래서
전주를 제가 그동안 좀 제대로 못 본 감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침에 좀 하루 묵으면서 다음날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 남부시장 쪽에 그 순대집 정말 좋더라고요. 네. 피순대. 그래서 유명하지. 네, 그래서 엄청 유명하지. 이걸 브런치 시간에 가서 먹으면은 조땡. 브런치 아닌가라고 해서 소개를 하려다가 조땡땡. 너무 좋아. 아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오전 제육집 하나 하려 그랬어 나도.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건 결국 아니에요. 방송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브런치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전주답게 한식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이거 약간 누구를 의식한 선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예. 가 땡땡이고요. 네. 한식 브런치. 한식 브런치입니다. 한식 브런치. 지식산업센터 1층에 있고 일단 주차장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차 몰고 가시기도 좋고 홀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15테이블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고 여기 이제 뷔페입니다. 뷔페. 오. 네, 브런치 뷔페. 그래서 저녁 때 가시면은 한식 뷔페네. 저기 그냥 좀 일찍 여는 한식 뷔페 아니에요? 10시에 여는 뭐 한식 굳이 뷔페. 부인하진 않겠고요. 네, 저녁 때 가시면 이제 샤브샤브 뷔페로도 만나실 수 있고. 전주 한식 뷔페집이네. 선생님. 그래도 브런치에 꼴은 갖춰야지 이게 지금 저희가. 아니 근데 이 집에서 내세우는 게 어쨌든 브런치 카페입니다. 그렇지. 브런치 아, 그래요? 뷔페. 요즘 한식 네, 네. 브런치도 많아.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잡채 브런치. 일단 건강하게 집에서 차린 한식상 같은 아 건강하네요.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요리들도 보면은 너무 맵고 짜고 한 게 아니라 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브런치. 영국에서 기원했다고 이게 사냥꾼들이 이걸 먹고. 방금 보셨어요? 영국에서 기원한 장조림. 그건 맞아요. 비프 스튜가 장조림이 됐어요. 나중에. 비프 스튜래. 베프 부르긴요. 아니 그게 일본에 와가지고 간장으로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유럽 느낌의 소고기 굴라시가 있어요. 아 굴라시. 네네. 고기 고기구만 고. 그래서 굉장히 진한 소고기 굴라시도 드셔볼 수가 있고 예.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일단 취나물 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나물 밥을 여기서 직접 만든 양념장에다 이제 비벼 먹는 거예요. 오 좋다. 네. 이건 무슨 그 편백통에 찌듯이 나오는 거 맞아요, 같아. 맞아요. 네. 오호. 취나물 밥도 있고 뭐 곤드레 밥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맛있겠다. 이 집에서 직접 양념 소스를 해가지고 만든 계란 장조림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마약 계란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말은 뭐 사실 네, 요새 별로야. 좀 안 쓰는 바람직하지 말이죠.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계란 장조림, 이 곤드레밥 그리고 이제 특제 양념장 해가지고 썩썩썩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고 그리고 이제 요 집 그 연근 닭강정. 연근 닭강정. 네네네. 요런 거는 우리 그 웅디 입맛에 좀 맞지 않을까. 닭강정이니까. 연근 닭강정? 근데 뭐예요 그게? 연근 닭강정이? 그러니까 닭강정이랑 그 연근도 아삭아삭 씹히게 같이 이렇게 그냥 같이 네네,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간 물김치가 있습니다. 괜찮겠다. 네, 굉장히 어쨌든 그 토마토가 들어가면은 딱히 무슨 과일 느낌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채소잖아요. 블러드 물김치. 어쨌든 여전히 여기는 그 브런치다 이런 것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메뉴가 있는 거고요. 예. 네. 페런치인데 저는 사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템을 보고 웅디가 한식 브런치니까 네네네. 탁 PD의 선택을 제일 좋아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애를 쓰고 조선의 있는데 대상이 될 의외로 힘들어한데. 라면에 김밥도 브런치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마음에 따지면 들어요. 네. 브런치의 개념이 헷갈리긴 해요, 사실은. 그 브런치는 사실 음식 메뉴가 아니라 그렇지. 언제 먹느냐. 맞아. 그거 이름부터가 사실 시간을 정하고 그렇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좀 어울리는 게 있다 이런 뿐이죠. 그렇지. 아니 연근 튀김, 연근 닭강정 브런치로 얼마나 어울립니까? 근데 요즘은 프랜차이즈 그 치킨집 중에서도 연근을 아직 튀겨주는 집들이 있어요. 네. 같이. 끝이야? 네, 이렇게 드시고 이제 마지막에 에스프레소 들어간 우유 푸딩으로 입가심하시면 돼요. 뷔페니까 네. 디저트까지 완벽하다. 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에 전주를 가서 네. 전주와 같이 먹었던 브런치 맛집 소개해주고 오셨습니다. 역시 쉽지 않구만. 우리
써니땡이 나요. 써니땡이. 비슷해. 소장님 하시면 안 되나? 아 이거 싫어요. 아니야. 눈치가 보여.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 알았습니다. 내가 바닥을 다져놨으니까 이제 뭘 하든 괜찮아. 알겠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피론동 역시 서촌입니다. 피론동에 있는 시옷집인데 역시 또 시간부터 좀 알려드리면 영업시간 여기 토스트 가게거든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주중에 쉽니다.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휴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굉장히 조붓한 작은 가게인데 한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 하나 있고 2인용 테이블 딱 한 개 구비한 아주 작은 그런 토스트 가게가 됐고요. 그때 메뉴가 조금씩 바뀌어요. 물론 이제 붙박이 메뉴들도 있고 뭐 붙박이 메뉴 중에는 뭐 크로크무슈나 뭐 크렘 브릴레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메뉴가 조금씩 바뀌는데 제철 과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는 복숭아를 이제 같이 이용해 가지고 뭐 토핑이나 이런 재료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복숭아 들어갔고 뭐가 지금 철이냐? 무화과. 무화과. 그래서 무화과를 이제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토스트를 내는데 제가 이번에 또 가가지고 먹고 온 메뉴는 이제 올리브 미엘이라는 메뉴였습니다. 올리브 미엘. 예, 일단 호밀빵 토스트 위에다가요 그 치즈를 바르고요. 그 전에 이제 올리브 페스토, 올리브 간 거 뭐 바르고 치즈 바르고 그 위에 무화과를 얹고 그 다음에 꿀과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정말 여기는 혼자서 혼밥하기도 너무 좋고 메뉴 자체도 토스트. 이거 다운됐나 봐요 컴퓨터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가 있네요. 예. 저기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네네네. 약간 썰어놓은 수박 같아요. 이건 뭐가 아니죠. 뭐가. 무화과 맛있지. 맛있죠. 일종의 이게 약간 오픈 샌드위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너무 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3인 이상은 못 들어가고 혼자서 드시기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이게 이제 정말 요즘에 다 사진 찍어가지고 인별그램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예. 최적화된 플레이팅이기도 하고 일단 무화과는 뭐라고 할까 이게 막 딱 먹으면은 막 엄청나게 바로 현타가 오는 것처럼 엄청 단 게 아니잖아요. 은은하게 달잖아요. 예. 근데 그 밑에는 올리브 페스토랑 또 치즈가 또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잘 구운 토스트가 있으니까 그 궁합이 과연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제 상호를 딴 토스트도 또 먹어봤어요. 네네. 역시 호밀빵 토스트 위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해요. 완두 크림을 발라요. 그러니까 색깔이 너무 완두콩 페이스트 같은 거겠죠. 근데 요거는 꽤 그 우리 그 왜 팥빵 중에 완두콩 크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팥빵 있잖아요. 예. 그 녹색. 녹색 그죠. 그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저 노르스름하게 보이는 건 달걀 지단이 아니라 버터예요, 버터. 버터를 이제 아주 얇게 짰네. 맞아요. 예. 마치 달걀 지단처럼. 그리고 역시 무화과를 편으로 썰어가지고 얹어주고 여기 또 소금 후추를 뿌려요. 근데 그 후추 씹히는 맛이 토스트를 먹을 때 그게 썩 잘 어울립니다. 완두 크림의 단맛이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고. 모둠 고혈압이네. 모든 고혈압이라뇨.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무화과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토스트 한 개를 반으로 썰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편하게 먹게 해주는 그런 집이 되겠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뭐 크렘 브릴레 이런 거는 직접 현장에서 토치로 그을리는 걸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설탕이 약간 토치를 받아가지고 단단해지는 거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 탁 깨서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재미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부장님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나에 비해서는 괜찮아. 괜찮았어. 괜찮았어. 깨서 먹는다는 부분에서 네네.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들부들한 깨서 좋았어. 먹는 크렘 브릴레. 좋았어. 네.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저는 대구로 가겠습니다. 대구의 브런치집. 네, 대구가 베이커리 카페나 카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맞아.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 애초 소개를 하려고 했던 7곡점은 알고 보니까 내부 수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진짜. 한 50일간. 그럼 급하게 지금 수정하신 건가요? 아니 같은 데예요. 같은 데예요? 데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본점이죠. 상인동인데. 상인동. 예, 거기 이름이 가게 이름이 레땡땡땡 레땡땡땡땡인데 이 뜻 자체가 브런치와 아주 의미가 부합해요. 영어구나. 게으른 아침 게으른 그런 뜻입니다. 아침. 예. 얼마나 이제 딱 브런치와 딱 맞는 상호이겠으며. 그러네. 그리고 이제 원래가 이제 베이커리 카페로 유명한데 아침에 가셔서 금방 구워낸 이제 쌍드위세
그러니까 크로아상에다가 샌드위치를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불란서 갔을 때 그냥 식빵이 아닌 크로아상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어보고 역시 이 빵에 좀 진심인 프랑스인들의 어떤 그 식습관을 불란서 예전에 그 증기선 타고 가신 거 아니죠? 아니죠. 불란서를 제가 그때 잘 갔다 왔죠. 비행기, 항공기, 제트기. 저기 100년 전쟁 때 갔다 왔어. 100년 전쟁. 했는데 이 샌드위치를 쌍두이사이라고 그래요. 쌍두이스. 불어 발음으로. 그 안에 장봉, 그러니까 햄도 들어가고요. 잠봉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뭐 간단한 이제 채소들, 생채소들이 들어가는데 버터를 또 이만한 걸 다 넣어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시킬 필요 없고 브런치답게 이거랑 커피랑 한 잔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은데 여기도 역시 안에 실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얘는 부잣집에 초청받은 느낌. 부자가 갑자기 뭐 재벌집 뭐 회장님 같은 진양철 회장이 야 놀러 한번 와라. 이거 그래서 아침부터 찾아간 느낌. 세배하러.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파 뭐 자연 채광창에다가 올려놓은 작은 소품들. 근데 진짜 인테리어가 예쁘네. 예, 카펫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방 팔방 이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쪽은 약간 모던하고 이쪽으로는 무던하고 뭐 이쪽으로 보면 약간 클래식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자기가 앉는 그 방향에 따라 동선에 따라 인테리어가 좀 각각 달라서 지루하지 않게 대신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으른 아침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진짜 아까 뭐 에그타르트랑 소금빵 얘기했지만 진짜 잠봉베르 파는 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렇죠. 장봉도에? 잠봉베르 파는 집이 진짜 많아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사키테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곳곳에 생기면서 직접 만든 이제 수제 햄이나 그러니까 햄도 건강하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주로 외국에서 주로 아침에 먹는 거거든요. 그러한 육가공품들은 뭐 간단하게 그냥 바게트에다 준비 시간도 그냥 필요 없이 썰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빵이 또 예술이에요 여기에. 크로아상이 뭐 물론 약간 외색 짙은 이름이긴 한데 크로아상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크로아시라고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알고 힌트가 있었어. 애매했던 날은 네. 더 열심히 던지죠. 근데 크로아상에다가 절박하게. 블란서 그 버터와 그다음에 생채소, 그다음에 장봉 이런 것들을 싹 넣고 켜켜이 넣은 거를 한 입 쫙 넣으면 이 빵에서 나는 크로아상에서 나는 이 빵 향기와 안에 들어있는 이 채소의 어떤 그 상성이 굉장히 좋아요. 입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꽉 채워봤어요. 브런치 맛집 풍성한 코너였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에 또 합시다 이거. 네. 돌발 퀴즈 정답 3번 써니사이드업이었고요. 노건율님 7090 쓰시는 분 9496 쓰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선물 사이다 아니에요 사이다. 브런치 한다고 일부러 모자도 녹색으로 쓰고 왔는데 우리 정말 그 보람찬 네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 탁재영 PD, 이유석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는지 나누어 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어요. 1027 쓰시는 분, 엄마랑 같이 5일장에 가는 버스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기 떡집에는 콩시루떡이 맛있다. 저기 수선집은 가방 리폼을 잘해. 저기 국수집은 디포리 밴댕이래요. 디포리 육수가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하시네요. 오랜만에 보는 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요. 친구랑 시내 놀러 나가는 기분입니다. 엄마랑 즐겁게 놀다 올게요. 다른 게 효도인가요? 이런 게 효도입니다. 잘하셨어요. 더 많은데 어머니랑 또 이제 왔다 갔다 더 즐기시면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즐거움이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7117 쓰시는 분,
이번에 사장님이 명절 보너스로 월급의 50%를 준대요. 남편한테 자랑을 했더니 자기 반띵 달라고 해서 내 건데 왜 줘? 이랬더니 아니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줘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옹디가 결정해 주세요.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주지 마세요. 왜 줘? 그러니까 저기 맞벌이 아니에요? 똑같이 버는데 왜? 이상하네. 뭐 또 근데 가정마다 가정의 사정이 있겠죠. 정창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오겠습니다. 성님이 청한 곡이었어요. 혁오의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김혜성님이 오늘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면서 보냈어요. 이제야 웅디 방송 잠시 들으면서 보름달빵에 우유 마시고 있는데요. 저녁은 제육볶음에 상추쌈 먹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이따가 꼭 그렇게 드세요. 아유, 제육볶음 맛있겠네요. 이혜경님, 어제 퇴근 후에 남편이랑 홍제천 산책을 하는데 앞에 80 정도 되시는 두 분이 할아버지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왼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그러네요. 자기야, 우리도 금방 저런 날이 오겠지. 남은 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 많이 사랑하며 살자. 끝이야?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훈훈하게 끝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보기 좋은 부부네요. 남편이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시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격언집, 잠언집, 탈무드 이런 거. 유영화님, 아침마다 7살 딸이 수저통에 점심 맛있게 먹고. 수저통. 아침마다 7살 딸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수저통에다가 좋은 하루 보내자고 편지를 써주는데요. 오늘은 딸이 가방에 답장을 넣어놓더라고요. 딸 편지에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중입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어반자 파카의 뷰티풀 데이 띄워드릴게요. 화정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초대석 코너 있는 날이죠. 내일은 신작이 나와요. 1947 보스턴을 선보인 오랜만에 돌아온 강재규 감독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 정범진님이 신청하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틀어드릴 거예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금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황한성, 신호. 저는 화중이었습니다.